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복합 도형의 도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합 도형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예시상으로는 이러한 어떤 임의의 형상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 놓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어떤 정형화된 사각형이나 삼각형, 그리고 이제 원 같은 형상들이 이제 조합된 도형을 이제 복합 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단면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단면에 대한 도심에 대한 공식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이제 풀면 되겠고, 만일에 이러한 어떤 임의의 형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해서 공식을 표시를 했는데, 이제 어떤 임의의 형상이 나올 때는 이제 적분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제 그러한 방법은 주로 이제 축대칭 형상의 어떤 도심을 구하라고 할 때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은 이제 제외를 하고, 일단 먼저 복합 도형에 있어서 이제 2차원 평면상의 이제 복합 도형의 도심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도형이 있을 때 이제 어떤 델타 x만큼의 이쪽 부분에 이러한 임의의 도형에 있어서 이제 이 도형도 우리가 이제 델타 x가 이제 미소한 값이 되게 되면 우리가 거의 이제 사각형에 가까운 형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만일에 이 사각형이 어떤 일정한 선을 따라간다든지 혹은 일정한 크기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복합도형이 아니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형상이 이제 x축, y축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합도형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이제 복합도형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이제 이러한 기본 좌표축이 어디로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도심 C의 좌표는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좌표축을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좌표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풀면 되고, 만일에 어떤 대칭 형상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대칭이 되는 부분을 이제 원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그림에서처럼 XY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쪽 분홍색으로 된 이 도형까지의 도형의 이제 중심을 이제 XC 그리고 YC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도형을 모두 순차적으로 이제 더한 값들이 이제 더해서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 이제 X바 Y바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유의하실 점은 이제 좌표쪽을 유심히 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이러한 도심에 대한 XC, YC가 이 축 그리고 X축, Y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적산이 되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만 유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심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제 예제를 풀면 이제 이해가 가게 될 것이고, 일단 2차원이 아니라 이제 3차원 공간상에 있어서 이제 복합도형에 대한 도심에 대한 일반식은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제 밀도가 모두 일정한 그런 물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질량 m 이 부분에 이제 최적 부위가 들어가면 되고, 2차원 상에서 이제 뭐 두께가 일정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A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심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러한 형상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쉐이드 쉐이드가 된, 즉 이제 색이 칠해진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한 도심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각각의 어떤 도형들이 우리가 이제 정형화된 도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각각의 도형에 대한 도심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사각형이나 삼각형은 이제 워낙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또
그 중고등학교부터 이제 많이 다뤄왔던 도형이고, 뭐 물론 원도 이제 뭐 면적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와이바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을 암기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복합 도형에 있어서는 이제 색이 칠해지지 않는 부분은 이제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색칠이 되어진 부분은 이제 더 그 플러스 기호가 붙어서 이제 각각의 것을 이제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작성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그 사다리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다리꼴에 대한 그 도형 그 도심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공식을 바로 활용을 해 주셔도 되겠고, 혹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해줘도 이제 어차피 결과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각형에 대한 도심은 일단 이러한 복합도형에 있어서는 우리가 좌표축을 어디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심에 대한 좌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좌표축을 설정을 하면 되고, 혹은 문제에서 만일에 뭐 다르게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좌표축을 기준으로 이제 도심의 좌표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도형에 대한 도심은 전체 길이 값이 일단 12에 그 10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x는 6이 되게 될 것이고, y는 이제 10이니까 5가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에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x바는 6, y바는 5가 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파트 1에 대한 이제 도심은 이렇게 산출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면적도 뭐 이제 11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이제 120으로 이제 쉽게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파트 1에 대한 x바 a, y바 a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고, 2번 같은 경우도 뭐 어렵지 않게 이 도심에 대한 좌표는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일단 이 도형에 대해서 좌표는 이제 보면 치수가 지금 7에 10이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 3분의 1 되는 지점이 이쪽 부분에 도심이 있을 것인데, 이제 이러한 복합 도형에 있어서는 항상 이러한 기본 좌표축에서부터의 거리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y축에서부터 이쪽 부분까지 거리 값이 이제 x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일단 이쪽까지는 12 더하기 이제 3분의 그 7을 하게 되면 일단 이번 도형에 대한 x바의 좌표 값은 이제 14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쪽 부분은 3분의 7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어 보면 딱 이쪽 그 이 사각형의 중심 부분까지 오게 되므로 3분의 6이 되게 되어서 이제 3분의 1이 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3분의 6이기 때문에 이제 2가 되게 되어서 14가 되게 되고, 그 y바는 이제 x축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x축에 대한 이쪽 부분에 대한, 즉 이제 x축으로부터의 이제 이러한 높이 값이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넓이는 2분의 1에 이제 10 곱하기 6이 되게 되어서 30이 되게 되고, 이 부분도 이제 x바 a, y바 a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칠이 칠해지지 않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서 이제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 축으로부터의 거리, 이 축으로부터의 거리로 해서 이제 도심에 대한 좌표를 계산을 해서 이제 테이블로 작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게 되므로, 일단
이 값을 다 더하고 이제 면적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면적은 이제 이 값을 전체를 더하면 127.9가 되게 될 것이고 이 값을 다 더하면 이제 959가 되게 되어서 이 값을 계산하면 7.50인치가 되게 되고 이제 Y바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5.08인치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입체로 된 이제 형상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밀도가 주어져 있고 이제 이러한 그 시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도의 단위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그 시트 메탈에 대한 그 두께 값이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봐서 1mm로 그 이제 치수가 주어진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이 원통에 대한 것만 빼고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일단 그 2차원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간주를 하고 이제 도심을 구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복합 도형이 되어져 있을 때는 이제 각각의 파트별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테이블로 작성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제 계산 오류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며 일단 이러한 이등병 삼각형에 대한 이제 도심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트 1에 대한 일단 그 좌표축이 이제 이 원통에 대한 이 원에 대해서 이제 그 원점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 반원에 대해서도 이 밑쪽 부분이 그 ZX축 그리고 이 중심을 통과하는 부분이 Z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그 파트 1에 대한 Z바는 이제 0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Y바도 이제 0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Z바가 0이 아니라 이제 이쪽이 X고 이쪽이 Y니까 0, 0, 이 부분이 0, 0,0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Z축에 대한 것만 이제 1번 파트 1은 이제 Z축에 대한 도심만 구하면 되겠고 이 원통에 대한 이제 스틸 샤프트도 현재 이제 이러한 Y축이 중심을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Y축에 대한 그 도심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쪽 부분에 대한 그 시트 메탈은 일단 이쪽이 이제 그 중심이 아니라 이제 기준 축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아랫 방향이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파트별로 이제 그 밀도가 이제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질량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이제 도심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트 1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일단 Z축에 대한 도심은 이제 일단 반지름이 50이고 이제 도심 공식은 3파이분의 4R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식에 50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Z바는 이제 21.2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기준축이기 때문에 그 일단 Z바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치수가 150이므로 마이너스 75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X와 Y에 대한 도심값은 이제 0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대한 삼각형에 대한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일단 중심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이제 X바는 0 그리고 Y바도 0
그리고 Z바는 이제 아래쪽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일단 이 도형에 대한 그 도심점의 좌표는 일단 이쪽이 Y바로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Z바라고 하게 되면 3분의 H이기 때문에 일단 높이가 7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3분의 75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3분의 2 곱하기 이제 3분의가 아니고 이제 2 곱하기 75 나누기 3이 되게 되고, 일단 요 그리고 이제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150에서 이제 100을 빼게 되면 50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계산을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00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량은 이제 그 시트 메탈은 이제 두께가 1이기 때문에 이제 두께에 대한 것은 뭐 계산에 고려를 할 필요는 없고, 일단 면적을 구해서 밀도를 곱해주면 이제 이 질량 값이 산출이 되게 되고, 3번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파트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랫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x에 대한 것은 당연히 0이 되게 되고, 이제 y에 대한 것은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0이기 때문에 이제 50이 되게 될 것이고, z바는 이 점으로부터 이제 아랫부분까지 이 바닥까지의 높이의 그 높이라고 보시면 되므로, 즉 이제 원래는 이 사각형에 있어서 z바는 0인데 이제 이쪽 부분이 기준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50이 됨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질량과, 그리고 이제 원통 같은 경우는 이제 Y바만 우리가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150 나누기 2를 해서 75가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질량과 Y바, Z바를 이제 각각의 그 입체 도형에 대한 값들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값들을 또 산출을 해서 이제 Y바, Z바의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Y바는 53.3mm, 그리고 Z바는 이제 마이너스 45.7mm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좌표축이, 기준축이 만일에 이쪽 그 밑바닥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러한 그 좌표축에 있어서 이제 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당연히 이 위쪽이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기호는 나올 리가 없고, 일단 이제 이러한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빼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이제 붙는다라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이제 직접 본인이 또 풀어봐야 이제 완벽하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